세탁기능사 필기시험 문제풀이 2014년 기출문제 두 번째 21번부터 40번까지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문제 21번 형태 안정과 방충성 등은 의복의 기능 중 어디에 포함되는가? 1번 위생상의 성능, 2번 실용적인 성능, 3번 감각적 성능, 4번 관리적 성능. 다음은 4번 관리적 성능입니다. 관리적 성능은 장기 보관 시 형태 안정이나 형태 유지, 좀이나 곰팡이를 방지하는 것이 관리적 성능입니다. 문제 22번 생산성과 제품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에 적합한 적정 조명 중 가장 높은 조명 강도가 필요한 곳은 1번 사무실, 2번 저장창고, 3번 휴게실, 4번 화장실. 답은 1번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조명을 가장 높게 해야 하는 곳입니다. 23번 세탁 방법 중 계면활성제가 첨가된 유기용제에 물이 가용화되면 수용성 오점을 제거하는데 보다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1번 차지법, 2번 검화법, 3번 석회소다법, 4번 형광증맥방법. 답은 1번 차지법입니다. 차지법은 용제에 소프와 함께 소량의 물을 첨가하여 세정하는 방법입니다. 문제 24번 얼룩배기 방법 중 물리적 얼룩배기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표백제법, 2번 분사법, 3번 기계적 힘을 이용하는 방법, 4번 흡착법. 답은 1번 표백제법입니다. 표백제법은 화학적 방법에 해당되는 것이 표백제법입니다. 화학적 조작으로는 표백제법, 알칼리법, 효소법 등이 있습니다. 문제 25번 다림질의 3대 요소가 아닌 것은 1번 온도, 2번 압력, 3번 수분, 4번 시간. 답은 4번 시간입니다. 다림질 3대 요소로는 온도와 압력과 수분 세 가지가 다림질의 3대 요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문제 26번 마무리 작업의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섬유의 적정 온도보다 다림의 온도가 높으면 항변이 일어날 수 있다. 2번 진한 색상의 섬유 의복은 섬유 소재에 관계없이 천을 덮고 다리는 것이 좋다. 3번 표면 처리되지 않은 피혁 제품의 스팀 처리는 절대 금지해야 된다. 4번 편성물은 신축성이 좋아 인체 프레스기를 사용해야 한다. 틀린 것은 4번 편성물은 신축성이 좋아 인체 프레스기를 사용해야 한다. 인체 프레스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회복 불가할 정도로 옷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체 프레스기를 편성물에는 인체 프레스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27번 드라이클리닝의 처리 공정 중 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처리는 용제를 조정하는 공정이다. 2번 일반적으로 스프레이법과 브러싱법이 있다. 3번 본세탁에서 쉽게 제거되는 옷점의 처리 공정이다. 4번 브러싱할 때는 옷에 털이 다소 일어나더라도 상관이 없다. 답은 2번 일반적으로 스프레이법과 브러싱법이 있습니다. 드라이클리닝 처리 공정 중 전처리는 스프레이법과 브러싱법 이 두 가지가 전처리 공정입니다. 28번 문제 28번 드라이클리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1번 기름 얼룩 제거가 쉽다. 2번 이염되지 않는다. 3번 용제가 저가이다. 4번 형태 변화가 적다. 답은 3번 용제가 저가이다. 드라이클리닝의 단점으로는 용제가 고가입니다. 문제 19번 다음 중 웨트 클리닝은 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1번 합성 피혁 제품,
2번 안료 염색된 의복, 3번 고무를 입힌 의복, 4번 슈트나 한복. 답은 4번 슈트나 한복입니다. 슈트나 한복은 드라이클리닝 대상입니다. 문제 30번 론드리 공정 중 산욕의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식물성 섬유는 산에 약하므로 산은 적당하게 사용한다. 온도는 상온에서 20에서 30분간 처리한다. 3번 산을 넣을 때 직접 천에 닿지 않도록 한다. 4번 온도를 올리면 산의 작용이 상승하므로 온도는 너무 올리지 않는다.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답은 2번 온도는 상온에서 20에서 30분간 처리한다. 산욕 온도는 40도씨에서 3 내지 4분간 처리합니다. 문제 31번 드라이클리닝 기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합성용제용 기계는 완전 방폭형 구조여야 한다. 2번 용제를 청정회수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3번 석유계 용제 중 기계는 용제의 누출을 적게 해야 한다. 4번 용제 회수율이 낮고 부식이 잘 되는 재질이어야 한다. 옳은 것은 2번입니다. 드라이클리닝 기계는 청정, 회수, 재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문제 32번 드라이클리닝의 세정 공정 중 매회 세정 때마다 세정액을 교체하여 세탁하는 방법은 1번 차지 시스템, 2번 배치 시스템, 3번 논차지 시스템, 4번 배치 차지 시스템. 답은 2번 배치 시스템입니다. 배치 시스템은 일명 모음 세탁이라고도 합니다. 문제 33번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경도 표시법은 1번 미국식, 2번 영국식, 3번 러시아식, 4번 독일식. 답은 4번 독일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경도 표시법은 독일식을 사용합니다. 문제 34번 론드리의 세탁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애벌빨래, 봄빨래, 표백처리, 생굼, 산욕, 풀먹임, 탈수, 건조. 2번 애벌빨래, 봄빨래, 행굼, 산욕, 표백처리, 풀먹임, 탈수, 건조. 3번 애벌빨래, 행굼, 봄빨래, 산욕, 표백처리, 풀먹임, 탈수, 건조. 4번 애벌빨래, 행굼, 봄빨래, 산욕, 풀먹임, 표백처리, 탈수, 건조. 34번 답은 1번 애벌빨래, 봄빨래, 표백, 행굼, 산욕, 풀먹임, 탈수, 건조입니다. 순서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암기할 때는 애봄표, 행산풀, 애봄표 앞에 글자를 따서 애봄표, 행산풀, 애봄표, 행산풀 이렇게 암기하면 나중에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제 35번 론드리의 장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세탁 온도가 높아 세탁 효과가 좋다. 2번 알칼리젤을 사용하므로 옷점이 잘 빠진다. 3번 표백이나 풀먹임이 효과적이며 용이하다. 4번 마무리 시간이 짧다. 답은 4번 마무리 시간이 짧다입니다. 론드리의 장점이 아닌 것은 단점입니다. 4번은 단점으로 마무리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짧은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 36번 섬유를 불꽃에 넣었을 때 녹으면서 서서히 타면서 약간 달콤한 냄새가 나는 섬유는 1번 면, 2번 마, 3번 비스코스 레이온, 4번 폴리에스터. 답은 4번 폴리에스터입니다. 폴리에스터는 합성섬유이기 때문에 합성섬유에서 태울 때 서서히 녹으면서 약간 달콤한 냄새가 나는 것은 폴리에스터입니다. 37번 폴리우레탄계 섬유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나일론, 2번 스판덱스, 3번 비닐론,
4번 사란. 답은 스판덱스입니다. 폴리우레탄은 고무 계통으로 고무가 주 성분으로 신축성이 아주 큰 섬유입니다. 그 명명에서 스판덱스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 38번 다음 중 양모섬유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1번 흡습성, 2번 축용성, 3번 대전성, 4번 탄성. 답은 2번 축용성입니다. 이 축용성은 양모섬유만 가지고 있는 성질입니다. 축용성이라 하면 보직물을 비누용액, 산성용액 및 뜨거운 물에서 비벼주면 섬유가 서로 엉켜서 굳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문제 39번 가죽의 처리 공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답은 2번입니다. 가죽 처리 공정은 다소 길기 때문에 암기를 할 때 물제, 탈석, 분대, 탈산유, 물제, 탈석, 분대, 탈산유 이렇게 약간 리듬을 줘서 암기를 하시되 암기하실 때 물에 침지하고 제육과 그 다음에 탈모, 석회, 분할 때 빼기, 물제, 탈석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제 40번 천연 피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스키는 작은 동물의 원피이다. 2번 하이드는 큰 동물의 원피이다. 3번 진피는 동물 가죽의 맨 아랫부분으로 동물 몸체 근육과 껍질을 연결해 주는 부분이다. 4번 표피는 피부 표면을 보호해 준다. 답은 3번입니다. 진피는 가죽에서 표피층 아랫부분으로 원피 두께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제역 작업 후 체종까지 남아서 피혁이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틀린 것은 3번. 문제 21번에서 40번까지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1번부터 60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